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한동훈 전 국내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선언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카메라를 켜기 전에 한 20분 정도 그 영상을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제가 요즘에는 편집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 관계로 이게 말이 한번 꼬이면 다시 그냥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얘기를 다 하고 거의 이 영상을 마칠 쯤에 얘기가 꼬여서, 그리고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다시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늦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더 정리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한동훈 전 국민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11일 날 이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내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공식적으로 얼마 만입니까? 4월 11일, 6월 23일이니까 결국에는 뭐 한 두 달 반 만에 이 공식 석상에 나타나서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뭘 선언하냐? 내가 국민의힘의 당 대표에 나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 한동훈이 왜 나서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앞서서 제가 이 나경원 의원의 출마 선언문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때 받았던 느낌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권이 왜 위기입니까? 여러분들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지지율이 낮습니까? 여러분들 현재 이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 왜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0%대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까? 한국갤럽 기준입니다만. 그럼 결국엔 뭐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보수 또는 우파,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바라는, 대한민국의 정말로 발전을 바라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그런 행보들을 계속하는 거 아니냐. 이 대한민국의 법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 물론 법을 어긴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가 외쳤던 공정과 상식, 원칙과 정의라는 그 가치들을 갖다가 경시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존재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요런 것 때문에 지금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실제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졌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인용하는 여론조사, 뉴스 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서 4월 13일과 14일에 전국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이 국내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8%, 한동훈이 10%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내인 총선 대참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을 했는데, 그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총선 참패 이후에도 지금 두 달 반이 지날 동안에 무슨 변화를 했습니까? 변화의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까? 심지어는 변화를 하겠다는 그런 연기조차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는 분노합니까? 안 합니까? 울분이 차오릅니까? 안 차오릅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국내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분명히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의 표를 받아서 국회의원 한 자리씩 하고 또는 어떤 공직에 앉아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민심을 외면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민심은 쳐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용산만 바라볼 수가 있느냐. 이거야말로 배신의 정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이번 전당대회에 나온 그 나경원이나 원희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보수가 왜 위기에 처했는지, 지금 현재 이 보수 우파 지지층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이 보수 우파 지지층이 왜 명목상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지,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은 기자회견 7분, 원희룡은 3분 50초인가 4분인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분 가까이 됐습니다. 30분 가까이 됐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그 문장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가 글을 잘 쓰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 글을 써서 지금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이 문장을 보면 이 사람이 여기에 어떤 공을 들였구나, 이거를 대충나마 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한동훈은 지난 두 달 반 동안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구나, 그리고 상당히 준비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경원, 원희룡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글쎄 왜
뭐 때문에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게 출마 선언문에 전혀 읽히지 않는다. 근데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지, 그리고 자기가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와 함께 왜 돼야 되는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차별점이다, 차이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문, 여기에서 주목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재 이 위기 원인 진단, 그리고 이 보수 정치를 재건하겠다는 그 의지, 그리고 약간 좀 뜻밖이지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 부분 물론 추상적입니다, 내용이. 근데 출마 선언문에서 아주 또 뭐 수치를 이렇게 언급해가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시간 낭비이고, 그건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오겠지만, 지금 나경원,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바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무슨 민생과 무관한 지구당 부활이니 이런 거나 고민하고 앉아있다. 한동훈은 지 정치적 이익만 계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장예찬 같은 진짜 보수 호소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 간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과연 이 한동훈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이 나경원, 원희룡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얘기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경원, 원희룡은 그 출마 선언 내용에 그런 토지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구호가 있긴 있습니다. 무슨 저출생, 저출산, 고금리, 고물가 이런 구호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한동훈은 뭐 민생과 문화의 저 강남 좌파, 저기 강남 금수저, 금수저라서 민생을 모른다, 민생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그러기 때문에 골련도 이어폰이나 끼고 그 양재도서관 가서 책이나 보고 앉아있다, 이런 소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출마 선언문을 보면서도 안 봤을 겁니다. 안 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온라인상에서 유포하고 유튜브상에서 그런 얘기를 또 떠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과연 정말 이 나라의 보수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그런 사람들을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금 현재 이 보수가 처한 위기, 그리고 국민이 처한 위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이 처한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쉬운데 요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토록 염원했던 총선 승리였지만 결과는 너무도 뼈아팠습니다. 오로지 저의 책임입니다. 어떻게든 제가 더 잘했어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과 정부를 냉혹하게 심판하면서 명령했던 것은 우리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변화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총선 참패 이후 2달 반의 그 과정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변화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는 변화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은 변화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바뀌었습니까? 국민의힘은 변화하려고 했습니까? 지나간 일은 다 잊고 똘똘 뭉치자 얘기하는 게 전부였지 않습니까? 어퍼컷 날리는 게 전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수호하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전부였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심판, 윤석열 정권 심판이 민심이었다고 이렇게 드러난 상황에서 22대 국회의원이 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뭘 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워크숍 가가지고 술 마시면서 뭐 별의별 소리 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패인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줍지 않게 당 내에서 누구 잘못이요, 누구 잘못이 하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분리할 때 불러갖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해갖고 비대위원장을 추대한 한동훈한테, 한동훈이 정치 경험이니까 한동훈이 미숙하고 한동훈이 뻔뻔하고 한동훈이 좌파라서 한동훈이 모든 거 다 잘못해가지고 한동훈 때문에 이번 총선 진 거다 라고 이렇게 몰아놓고, 우리는 똘똘 뭉치자 이렇게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보수 또는 우파 또는 그냥 상식적인 정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동훈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기도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기도 반성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더 잘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이 방점을 찍은 부분은 지금 너네들은 뭐 하고 있느냐, 국민이 뭐 하고 있냐,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래 나 잘못했다고 치자. 근데 총선 참패 이후에 너네는 지금 이 국민 민심 내에 부응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습니까? 국민 뭐 연기라도 했냐 그 말입니다. 하는 신용이라도 했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뭔 말입니까? 자기 당 지지층을 정말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주권자 국민들께 이걸 읽었고, 정권 심판으로 뒤덮였던 총선 기간 내내 우리는 민심에 반응을 했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난 2달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드렸어야 할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한참 지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도 골든타임을 놓쳤고 이번 총선에서 완벽하게 졌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3년 윤석열 정권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공 가능성 지극히 낮습니다. 현상 유지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떠나간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계기, 그런 변화의 노력,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3년 동안도 윤석열 정권이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지금과 같은 지지율이라도 기록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동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요구에 묵묵부답,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묵묵부답 정도가 아니라 무시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깔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갈라파고스에 사는 사람들 같다. 심판받은 사람들이 맞느냐? 심지어 이긴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화가 난다고 얘기를 한데도 우리는 우리끼리 똘똘 뭉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앉아 있으니까 정말 화가 나는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또 비속어가 나오려고 그래서 잠깐 자제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한동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심 끝에 저는 오랫동안 정치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하기만 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고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총선 내내 진심을 다해 외친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짜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조의 토양으로 삼고 당정들을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을 쇄신하고 보수 정치를 혁신적으로 재건하고 국민의힘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4가지, 5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뭐 당정관계, 수평적인 관계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장 아마 바라는 게 그런 것들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잠깐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구독자분들이 이 댓글로 이재명 비판 좀 해라. 왜 맨날 국민의힘 얘기만 하고 앉아있느냐? 왜 맨날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것만 하고 앉아있느냐?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 듣기에 따라서는 그런 점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은 이재명에 대해서 그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게 효과가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여러분 한번 단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명한테 범죄 혐의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까? 여러분들 국민들이 분노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거둘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재명이 공개적으로 욕설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이재명에 대한 지지는 사실상 없어야 됩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범죄 혐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범죄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고 저 거대 야당에서 마치 수령 독재 체제를 지금 수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재명이 이제는 별짓을 뭔 짓을 해도 그게 다 인정된다 그 말입니다. 왜 인정되냐?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그 사법 리스크 그대로 있는 거고 이것과는 별개로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재명 사법 리스크보다는 여기에 더 사람들이 관심 있고 이게 더 급선무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지지층이 바라는 정권 재창출, 대한민국의 정상화, 대한민국 법치의 회복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개혁을 하고 그 개혁을 바탕으로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다시 얻고 그걸 바탕으로 정권 재창출을 노리면서 저쪽을 갖다가 비판하고 그래야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맞물리면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 꿈꿨던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이쪽을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한 곳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대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한 보수정치 재건 혁신 이거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총선기간 저는 우리 보수정치를 지지하시는 지지자들의 애국심, 유연성, 전략적 판단 능력에 놀랍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3월 말 4월 초 정권 심판이라는 민심의 매서운 파도 아래 보수정치가 속절없이 무너질 위기 앞에서 정치인들이 아니라 우리 지지자들이 나서서 주셨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라는 참 구식처럼 보이는 저의 호소에 개헌 저지선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을 함께했던 뜨거운 마음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보수 정치는 지지자들이 정치인들보다 더 애국적이고 더 유연하고 더 전략적이고 더 절박합니다. 요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이 지지를 못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뭔 일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신뢰의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보수 또는 우파 지지층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절박함이 없다. 뭐냐? 지금 이 위기의 원인을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또 뭐냐? 지금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져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보수 지지층은 우리 이번 총선에서 져서 그 누구보다 뼈아프고 그 누구보다 화가 나고 그 누구보다 이 상황이 개선되기를 그리고 저 사람들이 개혁하기를 그래서 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을 갖다가 정말 상대로 해서 싸울 수 있기를 그런 것들을 바라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절박함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지지층 그 절박함에 소위 말하는 탄핵의 강을 넘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지방선거에서도 그렇고 이번 총선에서도 결국에는 국내힘을 계속 찍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힘 의원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박함이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울분과 분노의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저들의 얼굴에서 그게 느껴집니까?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과연 보수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과연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국민의힘 정권, 윤석열 정권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린 몰라. 우리는 우리끼리 똘똘 뭉칠 거야. 그렇게 윤석열 정권이 혐오하듯이 공격했던 카르텔. 자기들끼리 또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몰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거야. 우리는 이미 다 한 자리씩 차지했어.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할 경우에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지지층 그걸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지금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수 정치인들이 더도 말고 딱 우리 지지자들만큼만 애국적이고 유연하고 전략적이고 절박해진다면 대선이든 지선이든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수 정치의 재건과 혁신은 보수의 정치인들이 지지자들만큼 훌륭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만의 구상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배가 부르고 자기들은 이미 다 한 자리씩 차지했고 자기들은 이미 선거가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절박함도 없고 뭐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정작 그러면서 뭐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보수 맞느냐 진짜 보수 아니지 않냐 좌파 아니냐 저거 뭐 위장 보수 아니냐 이제 이런 소리나 해대고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러니까 그런 보수면은 저는 그냥 보수 안 하겠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제가 보수라고 한 적도 없지만 제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제가 이렇게 평소에 쓰는 기사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저한테 보수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근데 뭐 그건 좀 자랑스럽게 받아들이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자기들이 보수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보수라고 한다면, 특히 장해찬, 이준석,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의 이런 무기력한 무능한 웰빙 세력들과 같은 보수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보수 안 합니다. 정말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보수는 제가 거부하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저만의 얘기가 아닐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감정을 공유하고 계실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 대다수의 보수 우파들은 이런 감정을 계속 공유를 하면서 왜 국민의힘은 저렇게 항상 무기력하고, 왜 국민의힘은 항상 바뀌지 않고, 왜 국민의힘은 항상 저 모양인가,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걸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인물, 이 한동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원래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조금 비중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라고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에너지 얘기했고, 인공지능 얘기했고, 반도체 얘기했고, 과학기술 얘기를 하면서 이념의 때를 벗기고 실사구시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정치가 민생을 잡아먹지 않도록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경의 장벽을 넘어서 진행되는 이 경쟁 있지 않습니까? 이 경쟁에서 이 경쟁과 관련해서 우리는 여의도 안에서 싸울 일이 아니라 이 세계라는 넓은 무대에서 더 치열하게 싸울 수 있도록 이 집권 여당이 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이런 얘기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했구나. 정말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이 지난 2달 반 동안에 자기가 모르겠습니다. 2달 반인지 아니면 요 직전 한 열흘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 두 사람에 비해서는 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왜 돼야 되는지,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서 뭘 하고 싶은지,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구상을 했고, 또 그걸 우리 국민들한테 밝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 민심이 왜 분노하고 있는 것인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 것인가,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냈다. 그게 바로 한동훈이다, 이렇게 호평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올 텐데, 그때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 이 보수 우파 지지층의 울분과 이런 분노를 대변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이 한동훈이라는 영향력 큰, 지지율이 높은 이런 정치인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지적해줬다. 이런 점에서는 정말 기존에 답답해했던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우파 지지층의 그런 심정을 대변해줬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에서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는지, 또는 어떤 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많은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